요즘 언론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갭 투자자의 눈물, 갭 투자자의 몰락 이런 기사가 많이 뜨죠. 2, 3년 전에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빚에 몰려서 경매나 공매에 지금 쫓기고 있고, 그런 물건이 시중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되니까 왜 갭 투자자는 실패했나, 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자,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갭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갭 투자자의 실패는 시기 선택에서 실패한 것인데, 이분들이 주로 투자한 시점을 제가 쭉 보니까,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때 가장 많이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2, 3년 전에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때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또 지방 일부도 세종 같은 이런 도시도 보니까 집값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자 하게 된 배경이 뭔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또 분위기가 들뜨고 일반인들도 무언가 해야 될 때인데, 이때 일부 얼치기죠. 이 전문가들이 부추긴 것입니다. 좀 무지한 투자에 마음이 조급한 일반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갭 투자를 권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상당히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시기였고, 이 시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집값은 2013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부터 15년 정도까지만이라도 갭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그 이후에 집값과 전세값이 역전세는 아니죠, 좀 내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공매에 쫓길 만큼 그렇게 몰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갭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과열되고 막바지 시점에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걸 꼭 좀 오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다시 말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구매력이죠. 인프라가 확충되고 행정계획이 받쳐주는 미래 성장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고종환의 살집 팔집을 통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역들이 성장 지역이 아니거나 설령 성장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과잉되는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게요. 이게 수원의 영통이나 고양의 화정, 그 다음에 화성 병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주로 많이 대상이 됐더라고요. 집중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평택이나 화성 이런 곳들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요. 천안도 마찬가지고 일부가 지금 수원, 천안, 고양, 화성, 일부 김포 이런 곳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이곳의 특징은 뭡니까? 김포나 화성이나 평택, 천안은 성장 도시이기는 하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해요. 저는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이들 지역은 참고로 1, 2년 내지 2, 3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변화가 없는 지역이거나 정체 지역이죠. 비성장 지역이거나 공급이 과잉인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부동산 경기가 쭉 5년간 오르다가 작년 9.13 대책이 꺾이니까, 또 공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내리는 역전선이 발생하니까 결국 갭 투자자가 뭐예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작은 차이를 이용해서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겨냥해서 투자를 했는데, 전세값이 내리니까 전세값과 연동되는 매매 가격이 내리죠.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갭 투자했던 사람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내리니까 대출 규제에 맡겨서 할 수 없이 파산을 하게 되고 경공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공급 과잉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라. 제가 많이 추천했던 서울 지역, 예를 들면 수서라든지 동대문이나 또 우리가 강진구라든지 이런 곳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절대 갭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아요. 아직도 든든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품 선택인데요. 최악의 상황,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빌라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성장 지역의 공급 과잉정에 빌라를 선택했다면 지금 멸망하거나 폭락하거나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는 부동산에서 우등재에 속해요. 그 대신 빌라는 열등재에 속해요. 우등재는 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많이 감소하지를 않아요. 열등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가격이 내리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내릴 때 수요도 오히려 감소한다는 게 바로 열등제의 특징이에요. 모든 빌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빌라도 잘 선별하면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알찬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가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상품 선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열등제를 선택하는 순간 가격이 하락할 때 직격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더 감소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을 잘 할 때 우리는 갭 투자자도 완벽한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